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대한민국 제약 바이오 시장에서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기업, 바로 인투셀에 대해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이 기업은 곧 코스닥 시장에 상장을 앞두고 있어 투자자 여러분의 관심이 더욱 클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 제약 바이오 분야에서 차세대 항암 기술로 주목받고 있는 ADC 항체 약물 접합체 기술을 국내에서 선도하고 있는 대표적인 기업이 바로 인투셀인데요. 많은 전문가들이 ADC 기술이 글로벌 항암 시장의 판도를 획기적으로 바꿀 수 있는 혁신적인 기술이라 평가하고 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ADC 기술을 인투셀이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지, 또 투자자로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점과 유의해야 할 부분은 무엇인지 아주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인투셀은 2015년에 설립된 바이오 기업으로 ADC 기술 전문 기업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특히 설립자인 박태규 대표는 리가켄 바이오 사이언스의 공동 창업자로 이미 국내 ADC 분야에서 독보적인 기술력을 입증한 바 있습니다. 박 대표는 MIT에서 화학 박사학위를 취득한 후 국내로 돌아와 혁신적인 기술 개발에 전념해왔습니다. 설립 10년 만에 인투셀은 글로벌 ADC 시장에서 굵직한 성과들을 내며 주목받고 있습니다. 여러 국내외 학술대회와 국제 바이오 전시회를 통해 지속적으로 기술력을 인정받으며 국내뿐만 아니라 글로벌 시장에서도 높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인투셀의 가장 큰 강점은 역시 기술력입니다. 인투셀의 핵심 기술 플랫폼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오파스 링커 기술입니다. 이는 자가분해형 링커로 기존의 ADC 기술보다 혈중 안정성이 뛰어나고 다양한 구조의 약물을 안정적으로 연결할 수 있는 획기적인 기술입니다. 이미 학계와 글로벌 시장에서 기술적 우수성을 인정받고 있으며 삼성바이오 에피스와 같은 글로벌 파트너사들이 적극적으로 협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기술은 ADC의 부작용을 줄이고 치료 효과를 극대화하는 데 큰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PMT 기반 약물 개량 기술입니다. 인투셀은 Payload Modification Technology라는 기술로 기존의 독성 높은 약물을 개량해 약물의 효능을 높이고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 기술은 독성을 줄이면서도 효능을 유지하는 혁신적인 기술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인투셀은 경쟁사 대비 확실한 기술적 우위를 점하고 있으며 다양한 글로벌 파트너로부터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넥스테켄 독자 페이로드인데요. 이는 기존 항암제 대비 치료 효능은 높이면서 독성은 줄인 혁신적인 약물입니다. 다이이치 산쿄의 DXD와 비교해도 손색 없는 글로벌 수준의 페이로드입니다. 넥스테켄은 이미 다양한 글로벌 제약사들로부터 관심을 받고 있어 향후 추가적인 기술 이전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습니다. 이 약물은 특히 치료 효과가 뛰어나면서도 환자의 삶의 질을 유지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글로벌 항암치료 시장에서 큰 반향을 일으킬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러한 핵심 기술을 바탕으로 현재 인투셀은 4개의 ADC 파이프라인을 자체 개발 중입니다. 모두 고형암 치료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현재 모두 전임상 단계에 있습니다. 가장 주목받는 것은 B7H3 ADC로 ITC6100이라는 이름으로 개발되고 있습니다. B7H3는 주로 폐암과 유방암, 전립선암 등 다양한 고형암에서 높게 발현되는 표적으로 현재 전임상 후반 단계이며 2025년 하반기 국내에 임상 1상 진입을 준비 중입니다. 최근 연구 결과도 매우 긍정적인 항종양 효능을 입증하였으며 향후 임상 성과에 따라 기업 가치가 크게 상승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B7H3 표적은 이미 글로벌 제약사들로부터 유망한 타깃으로 평가받고 있어 추가적인 기술 이전 가능성도 높습니다. 헐3 ADC는 치료 저항성 유방암과 폐암을 타깃으로 개발 중이며 항암제 내성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망한 표적 중 하나입니다. 이 ADC는 B7H3의 이은 차세대 후보로 전임상 효능 평가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이치 산쿄의 페트리튬업 드럭스테켄과 같은 경쟁사 헐3 ADC 대비 인투셀의 헐3 ADC는 더 우수한 링커와 페이로드 플랫폼을 적용하여 안정성과 효능을 개선하는 전략을 취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배아항원 오티사를 표적으로 하는 오티사 ADC입니다. 오티사는 위암과 난소암 등 여러 암종에서 과발현되어 종양 선택적 표적이 될 수 있는 단백질인데요. 인투셀의 오티사 ADC는 세포와 동물 종양 모델을 대상으로 효능 평가를 진행 중입니다. 오티사 ADC는 글로벌 임상 파이프라인에서 아직 초기 단계인 분야로 인투셀은 해당 파이프라인을 통해 혁신 신약 발굴 가능성도 노리고 있습니다. 전립선특이막 항원 PSMA를 타깃으로 하는 PSMA ADC도 개발 중입니다. 이는 전립선암 등 PSMA를 발현하는 암종을 적응증으로 하고 있습니다. PSMA는 전립선암 치료 표적으로 각광받고 있으며 방사성 의약품 등 다양한 접근 방법이 시도되고 있습니다. 인투셀은 ADC 접근법을 적용하여 기존 치료 대비 더 강력한 세포독성 약물 전달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4개의 자체 파이프라인 모두 인투셀의 독자 플랫폼을 활용하여 개발됨으로써 높은 안정성과 낮은 독성의 ADC 후보라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동일 표적을 겨냥하는 경쟁 ADC 후보들 대비 차별화된 강점으로 인투셀의 ADC는 경쟁 파이프라인 대비 높은 안정성과 낮은 독성을 지녀 상용화 가능성이 높다고 박태규 대표는 자신감을 표명한 바 있습니다. 특히 링커의 높은 수용성과 혈중 안정성, 페이로드의 개선된 치료 효과 덕분에
약물이 암 조직에 도달하기 전 손실되거나 정상세포를 공격할 위험을 줄였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인투셀은 파트너사와 공동 파이프라인도 진행하고 있는데요. 모두 고형암을 타깃으로 ADC 치료제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중 하나는 ADC 테라퓨틱스사와의 협력을 통해 진행 중인데, 해당 계약에 따라 인투셀이 자사 링커와 약물을 제공하고 ADC 테라퓨틱스가 보유한 항체와 접합하여 평가를 거치고 있습니다. 평가 결과에 따라 ADC 테라퓨틱스는 최대 6개 타깃에 대해 인투셀 기술을 독점 사용할 옵션을 가지며 옵션 행사 시 단계별 마일스톤과 로열티를 지급하게 됩니다. 또 다른 파트너 프로그램은 삼성바이오 에피스와의 공동 연구로 인투셀 기술을 적용한 ADC 후보물질을 탐색 검증하는 단계에 있습니다. 두 프로그램 모두 현 시점에서 구체적인 타깃이나 물질은 비공개지만 글로벌 제약사들이 인투셀의 플랫폼에 러브콜을 보내는 사례로서 기술의 사업화 잠재력을 방증하고 있습니다. 인투셀은 이들 공동 프로그램의 진전을 통해 향후 기술 이전 등의 성과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투자자로서 인투셀을 주목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하나씩 알아보겠습니다. 첫째, 독자적 ADC 플랫폼 기술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인투셀은 세계적으로도 희소한 자체 ADC 플랫폼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오파스 링커와 넥스테켄 페이로드 조합은 범용성, 안정성, 유효성 측면에서 차별화되어 업계에 관심을 받고 있으며 이미 다수의 특허와 논문으로 우수성이 입증되었습니다. 이러한 원천 기술 경쟁력은 약물 개발뿐만 아니라 라이선싱 사업의 핵심 자산으로 향후 대형 기술 이전이나 공동 개발 딜을 이끌어낼 기반이 될 수 있습니다. 둘째, 풍부한 파이프라인과 확장 잠재력을 지니고 있습니다. 인투셀은 4개의 자체 ADC 파이프라인을 통해 다양한 암종을 공략하고 있으며 각 파이프라인은 서로 다른 혁신적 타깃을 겨냥하고 있어 포트폴리오 다변화가 이루어져 있습니다. 특히 비셉은 H3ADC는 국내 최초 개발 사례로 희소성이 높고 헐3ADC 등 후속 파이프라인도 대형 종양시장에서 수요가 기대되고 있습니다. 이들 후보가 전임상을 통해 유효성을 확보해가고 있어 임상 단계로 진입 시 파이프라인 가치의 급격한 상승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인투셀 플랫폼은 추가 타깃으로의 확장이 용이하여 향후 항체만 확보되면 새로운 ADC를 빠르게 개발할 수 있는 확장 잠재력도 투자 매력이라 할 수 있습니다. 셋째, 기술 이전을 통한 조기 수익 창출이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인투셀은 설립 초기부터 라이선싱 전략을 병행하여 이미 다수의 계약 성과를 냈습니다. 삼성바이오 에피스와 공동연구, ABL 바이오 기술 이전, ADC 테라퓨틱스 MTA 등으로 어프론트 및 마일스톤 수입을 확보했거나 확보할 권리를 가지게 되었으며 상장 이후에도 지속적인 기술 이전을 통해 수익을 낼 계획입니다. 이처럼 신약 출시 전에도 현금 흐름을 창출할 수 있는 인투셀의 비즈니스 모델은 일반 신약 개발 벤처 대비 재무 안전성을 높여줍니다. 실제로 인투셀은 2027년부터 흑자 달성을 전망하고 있는데 이는 향후 몇 년 내 기술 이전 성과들이 현실화될 것으로 기대되기 때문입니다. 넷째, 글로벌 제약사들과 파트너십 및 신뢰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앞서 언급된 파트너십은 단순 수익원일 뿐만 아니라 글로벌 플레이어들이 인투셀 기술을 신뢰한다는 방증이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ADC 분야 강자인 ADC 테라퓨틱스와 협력하여 자사 항체에 인투셀 링커 페이로드를 적용해보는 것은 인투셀 기술의 국제적 검증 기회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암젠 주최 국제 피칭데이에서 우승하는 등 글로벌 무대에서 기술력을 인정받아 이름을 알리고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대회 신뢰도와 인지도는 향후 추가 파트너십이나 해외 진출 시 큰 자산이 될 것입니다. 다섯째, 인투셀은 고성장 ADC 시장의 수혜주라 할 수 있습니다. 현재 ADC 분야는 항암제 시장의 핵심 트렌드로 빅파마들이 앞다투어 ADC 기술 확보에 나서고 있습니다. 최근 머크 다이이치 산쿄, 화이자 시젠 등의 대형 M&A 및 파트너십 사례가 이를 입증하고 있습니다. 인투셀은 국내 ADC 전문기업 중 선도주자로서 이러한 시장 수혜를 입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인투셀은 기술 및 파이프라인의 고도화로 향후 수천억 규모의 글로벌 딜을 노려볼 만하며 이는 투자자 입장에서 대형 성장 모멘텀이 될 수 있습니다. 이처럼 ADC 플랫폼 기술을 통해 글로벌 제약사들로부터 인정받아 굵직한 파트너십을 체결하고 있는 분야라는 점, 플랫폼 기술을 통해 조기 기술 이전과 공동개발로 안정적 현금 흐름을 만들어가고 있다는 점, 정부 연구과제 지원을 통해 연구개발 비용을 절감하고 안정적인 재무구조를 유지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 이러한 점들이 투자자로 하여금 중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성장을 기대하게끔 만드는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미래가 유망해 보이는 인투셀에게도 위험은 존재합니다. 투자에는 늘 리스크가 따르기 마련이니까요. 가장 큰 리스크는 인투셀의 모든 파이프라인이 아직 임상 단계에 진입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현재 인투셀의 자체 파이프라인은 모두 전임상 단계에 머물러 있습니다. 아무리 동물 실험에서 우수한 효과를 보여도 인체 임상에서 안전성과 유효성을 재현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첫 임상 진입을 앞둔 비셉은 H3ADC의 경우 표적의 발현 특이성이나 약물의 오프타기 독성 등 해결해야 할 과제가 남아있습니다. 만약 초기 임상에서 예상치 못한 부작용이나 낮은 효능이 드러날 경우 개발 지연이나 실패 가능성이 있으며 이는 기업 가치에 큰 타격이 될 수 있습니다.
전임상 단계가 많다는 것은 성공률 측면에서 아직 불확실성이 높다는 뜻이므로 투자자는 임상 진입 후 나올 데이터를 주의 깊게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ADC 분야의 글로벌 경쟁이 치열한 만큼 기술 우위를 지속적으로 유지해야 하는 과제도 있습니다. ADC 분야는 전 세계적으로 많은 기업들이 뛰어들어 경쟁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글로벌 기업뿐 아니라 국내에도 리가켄바이오, 앞타모사이언스, 바이오시밀러 기업들의 ADC 진출 등 경쟁자가 속속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 리가켄바이오는 다수의 ADC 기술 수출 사례를 이미 보유한 강자로 링커 기술 측면에서 인투셀의 직접적 경쟁 상대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다이이치 산쿄, 시젠, 이뮤노젠 등의 글로벌 선도 기업들은 독자 플랫폼을 고도화하고 있어 인투셀의 기술 우위가 영구적일 수는 없습니다. 경쟁에서 뒤처지지 않으려면 지속적인 R&D 투자와 인재 영입이 필요한데 이는 자본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요컨대 기술 격차를 유지하거나 확대하지 못하면 향후 라이선싱 협상력이나 시장 진출에 불리해질 수 있다는 리스크를 안고 있습니다. 현재 인투셀의 수익 모델은 파트너사에 대한 기술 이전과 공동개발 수수료에 크게 의존하고 있습니다. 이는 파트너사의 전략이나 경기 상황에 영향을 받을 수 있는 부분입니다. 예를 들어 협상 중인 기술 이전 딜이 지연되거나 결렬될 경우 예정되었던 현금 유입이 불투명해지면서 재무계획에 차질이 생길 수 있습니다. 또한 우선순위 변경 및 예산 축소 등 파트너사의 내부 사정으로 프로젝트 진행이 중단되면 인투셀의 기술 가치가 훼손될 위험도 있습니다. 단일 파트너 비중이 커지는 것도 위험한데요. 현재는 삼성바이오에피스 등 하나에서 두 곳에 불과하지만 향후 여러 딜을 맺더라도 특정 글로벌 제약사 하나에 다수 프로그램이 집중된다면 협상력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사업 모델 측면에서 자체 제품 판매 없이 기술 거래로만 수익 창출을 목표로 한다는 것은 신약 승인 실패에 따른 직접적 리스크는 낮추지만 파트너 의존 리스크를 높인다는 점을 투자자는 인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바이오텍 특성상 당분간 적자가 불가피하며 지속적인 임상 개발을 위해 추가 자본 조달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인투셀은 이번 IPO 공모자금과 정부과제 지원금 등으로 향후 2-3년을 운영해 나갈 계획이지만 2027년까지 흑자 전환을 이룬다는 내부 전망이 빗나갈 경우 추가 증자나 부채 조달이 필요해질 수 있습니다. 특히 세계 경기나 증시 상황에 따라서 바이오 섹터 투자 심리가 얼어붙으면 자금 확보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파이프라인 성과가 지연되면 현금 소진 속도가 빨라질 수 있고 주가 부진 시 추가 자금 확보가 난항을 겪을 수 있으므로 재무 리스크에 유의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기술 개발상 고유 리스크도 존재합니다. ADC 기술은 고도의 복합 기술로 생산 공정의 복잡성, 규제 대응, 안전성 모니터링 등 넘어야 할 허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 대량 생산 시 항체와 톡신의 접합 균일성을 확보해야 하고 링커 페이로드의 장기 안정성도 검증해야 합니다. 규제기관의 요구사항에 대응하여 제품화 공정 개발 비용이 증가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또한 ADC는 기전상 정상 조직의 일정 수준의 독성이 불가피하므로 임상에서 안전성 문제가 발생할 경우 개발 중단까지 이를 수 있습니다. 특히 인투셀의 넥스테켄과 같은 강력한 세포 독성 페이로드는 치료지수 개선을 주장하지만 여전히 독성이 높은 약물군이므로 임상에서 면밀한 독성 관리가 필요합니다. 요약하자면 ADC 개발의 어려움으로 인한 기술적 리스크와 개발기간 지연 가능성을 항상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인투셀은 독보적 기술력과 사업 모델로 높은 성장 잠재력을 지닌 반면 신약 개발 기업으로서 필연적 불확실성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투자자는 기술의 혁신성과 시장성이 매우 크다는 점과 동시에 개발 단계의 리스크를 균형 있게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은 곧 코스닥 상장을 앞두고 있는 대한민국의 바이오 유망주 인투셀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명확한 기술적 강점과 글로벌 제약사와의 협력은 분명 투자 매력을 높여줍니다. 하지만 신약 개발이라는 본질적 리스크와 경쟁 심화 환경을 감안하여 균형 잡힌 투자 판단이 꼭 필요합니다. 궁금하신 점이나 의견이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더 재미있고 유익한 제약바이오 소식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